문재인 통편집, 통일부 발언 실화냐? 사법기행, 대놓고 정경심 무죄 만들기. 북한이 김정은의 정상외교 성과를 보도하면서 문재인을 모두 뺀 이른바 통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정은이의 정상회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셸룽 싱가포르 총리, 응웬 푸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소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판문점 회동 사진도 넉 장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회동에 동참했던 문재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 세 차례 정상회담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문재인을 이른바 통편집한 것입니다. 북한은 갈수록 문재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통일부의 발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11일 통일부는 북한이 잇던 미사일 발사와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 포사격 등 대남 무력 도발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통일부의 황당한 발언에 온라인 누리꾼 3,700명 이상의 환하를 클릭하며 받는 놈이 인도적으로 안 쓸 것이고 주는 놈도 인도적이라 하고 조공바치듯 하는구나. 통일부 해체하자. 탈북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놈들이 인도적 개나 줘라고 분노했습니다. 지금 정겸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판사가 기각하며 검찰과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인데요. 조국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충돌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 재판장이 공소장을 기각시킨 이유인 즉 공소장은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소사실은 통일성이 인정되는 선에서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새로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하여 공소장을 더 구체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판사가 기존의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경심 사건의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으면 정경심이 범죄 사실이 공소 사실과 달라 무죄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통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고 관련한 일시나 장소 등 일부 사실만을 변경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경심 사건의 재판정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송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 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충상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딸조민으로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시 연구실에서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등의 공소장 내용을 바꿨습니다. 또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해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 등으로 바꿨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이어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송 판사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송 판사에게 정경심 사건이 재배당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송 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며 조국이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재배당 전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또 송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이라서 그에게 정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둘러대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경심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권의 이력을 살펴보니 완전 정치적 판사로 분류 처리되어야 할 만큼 문제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관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놓고 검찰과 대립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1일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던 지난 30일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업무방해죄 범죄 사실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한 부분 등은 적절히 수정, 삭제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는데요. 송인권 판사의 주특징이 공소장에 상세하게 기술하는 걸 무척 싫어하나 봐요. 두 번째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이들의 명령을 받은 실행 행위자들이 어떤 공범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걸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하는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지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피고인 측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인권 판사입니다. 전국 구치소에 계시는 피고인들은 피고인에게 친화적인 송인권 판사에게 재판받으려고 아마 줄을 길게 늘어서 있을 겁니다. 윤 총경에게 수천만 원어치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늑원CNI 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 총경은 정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재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대박을 쳐야 하는데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공소장에는 불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적혀 있다. 손해를 봤는데 부당 이득 취득이라니 제가 한글을 이해 못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논란을 키운 정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가 결정에 검찰이 항의하자 자꾸 그러시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고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하시면 재판부도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을 맡다 지난해 11월부터 형사합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를 증설한 데 따라 보임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 기조를 바탕으로 송 부장판사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며 분노했습니다. CWS5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 송인권, 명재권을 따라 사법농단의 주범이 되려 하는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김명수의 사법부가 후대의 가장 사악한 사법농단으로 남을 것이다. 송인권,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법과 양심을 봐라.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죄, 법복이 수위로 바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결코 법의 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적어 온라인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신의 한 수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유별난 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목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법부가 대법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중에서 9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이 소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또는 민변 출신의 대법관들입니다. 사법부도 소위 진보 또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볼 수 있죠. 그 현상이 이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녀라는 닉네임으로 후원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